반갑습니다. 이슈 땅꾼 강성모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대법원에서 미쯔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복 조치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은 경향신문의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강제징용 보복 조치라고 하는 기사에 의거해서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의 링크를 설명에 첨부드리니 기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 4일부터 발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30일자 한케이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 조치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TV 622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로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라고 불리는 이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그 소재, 플로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가 무엇일까요?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특별한 기술 설계 물자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항공, 우주, 반도체, 나노테크놀로지, 액정, 분리막, 그리고 레이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 폴리이미드 소재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부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폴리이미드 소재 생산량의 90%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바로 일본에서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의 폴리이미드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대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리지스트는 무엇일까요? 이 리지스트는 웨이퍼의 회로를 인쇄하는 데 쓰이는 감광재 중의 하나입니다. 리지스트의 세계 생산량의 90%를 또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에칭가스는 무엇일까요?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넣는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반도체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스가 있어요. 특수한 가스가 있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에칭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에칭가스는 미국과 일본에서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7% 정도를 우리나라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순도가 높은 일본산이나 미국산을 주로 사용하고 거리가 먼 미국산보다는 일본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반도체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국산화가 매우 어렵고 고순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을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매우 필수적인 소재들이에요. 이 제품의 수입이 규제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 그리고 2위 생산업체인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대형 OLED 생산 1위인 LG전자의 타격 또한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제는 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한케이신문이 밝히고 있어요. 아울러 이 조치는 7월 1일에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들의 수출에 대해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 뭐 이런 겁니다. 당연히 미국과 우리나라, 영국 등 우방국이 포함된 27개국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첨단 소재들을
한국으로 수출할 시에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안 해주면 반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약 9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벤치를 놓으면 더 늘어나겠죠.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일본의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소재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점유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요.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거의 70에서 80%에 달하는 물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항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는 이유는 7월 24일에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아요. 사실 아베 내각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죠. 그런데 아베 내각이 위기의 순간마다 처했던 스탠스가 뭐냐면은 한국을 겨냥한 어그로를 끌어서 그들의 지지율을 반등시켰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연도 2019년 초에 있었던 초계기 사건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과 관련한 이슈들을 터트림을 통해서 정치적인 재미를 많이 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베의 지지율이 예정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아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묘수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조치가 바로 핵심 소재들의 한국 수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제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후폭풍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조치가 실제로 실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과연 일본의 국내 정치 타겟책으로서의 한시적인 이슈몰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쪽의 과거사 청산 기조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외교 실패로 보아야 할까요? 양국 간의 과거사에 대한 기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내의 기업과 국민들이 되는 것은 아닐는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양국 간에 잘 협의가 되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제재 조치 철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 땅꾼 강성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